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SNS를 통해서 정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했죠. 사퇴한 지 5개월 만입니다. 사실 홍준표 전 대표의 컴백은 예견이 돼 있었습니다. 본인이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다만 그 시기가 올해를 넘기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기도 했는데 침묵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조수진 부장. 네. 오래 기다릴 수가 없었나 보죠? 그런데 저는 네. 좀 궁금한 게요. 오늘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네. 다시 현실 정치로 복귀한다. 네. 이런 글을 썼거든요. 그런데 휴지기가 있었나? 언제 떠났었나? 계속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글을 올려왔습니다. 계속 배회를 하고 있었죠. 네, 기자들도 계속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 정치 복귀 선언,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좀 더 활발하게 하겠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12월 중순에 TV 홍카콜라라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각종 못다한 비전, 네. 정책 이런 걸 선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더 아주 선명한 네. 이야기를 내놓을 것 같습니다. 홍카콜라. 사실 이게 지난해 대선 때 이미 화제가 됐었던 겁니다. 홍카콜라. 먼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 영상입니다. 개성공단에 2천만 평 한다고 그랬죠. 원래 하기가 그렇게.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3배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라가야 돼요.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가 아니고 북한 청년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대책은 어떻게 하실까? 북한 땅으로 진출하는 거죠. 네.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자, 어떻게 듣고요. 예, 그리고 또 홍준표. 그런데 문 제가 후보님께서 넘기겠습니다. 예. 문 후보님께서 아닙니다. 예. 예. 계속 묻잖아요. 지금 끝났습니다. 제가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홍준표 표, 독설, 일정 고정 팬들은 많이 확보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저변을 확대하는 데는 좀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직설적 어법 자체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또 그것이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렇지만 이제 지난 우리가 대선과 지난 지방선거를 보면 그 패인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물론 이제 보수 야당 전체였던 문제도 있겠지만 더군다나 당시 대선 후보였던 또 네. 당대표였던 홍준표 대표의 어떤 책임론, 특히 홍준표 대표의 어떤 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랬죠. 본인은 막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그걸 막말로 듣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홍준표 전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자기 반성들을 하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네. 기대를 했었는데 여전히 어떤 막말 철학에 대해서는 자기는 막말이 아니고 오히려 직설적인 어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야당에서는 지금 오히려 홍준표 전 대표가 돌아오는 게 거의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네. 그런 문제 비춰봤을 때 홍 전 대표가 어떤 면에서 보수층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막말보다는 좀 점잖게 네. 그리고 또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들을 원하는데 홍 전 대표가 이런 문제에서는 조금의 어떤 이런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측면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홍 전 대표의 복귀 소식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쪽이 있습니다. 정의당입니다. 오늘 격하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잘 들어보십시오. 환영하는 이유. 복귀를 한다니 일단은 격하게 환영합니다. 홍 전 대표가 꼭 자유한국당 종신 대표직을 맡아서 수구보수의 소멸이라는 대업을 이뤄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2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홍 전 대표는 다시 대표직에 도전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금이 환영하여 수구보수의 거목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서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길 기대합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비꼬 와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귀를 하게 되면 보수가 소멸하는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보수라기보다는 이제 자유한국당을 직접적으로 네. 겨냥을 한 것이라고 봐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좀 사실 김병률 비상대책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얼마 전에 조광특위도 사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 보면 큰 가다 다시 한번 어떻게 리더십을 회복한다거나 하는 걸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와중에 전 대표이자 어쨌든 대선 과정에서 20%의 지지를 얻었던 홍준표 전 대표가 복귀를 하게 되면
이게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네. 당의 일사불란한 체계를 수립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홍준표 전 대표라고 하는 큰 어떻게 보면 한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네. 자유한국당이 현재 갖고 있는 혼란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게 네. 정의당의 지금 뭐 추측인 거죠. 아니 근데 홍 전 대표가 진짜 무슨 당 대표를 노리는 건 맞습니까? 지금 복귀를 한다 그러면 당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뭘 노리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의 복귀라고 하는 것은 뭐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당직을 맡는 거 있습니다. 당직. 근데 지금은 선거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못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면에서 당직을 맡아서 어떤 당의 입장들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네. 아마 그건 당장 이제 내년 2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다시 제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가 걸려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김무성, 홍준표 이 전 대표는 제발 좀 나오지 말라. 네. 이걸 지금 요구를 그랬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당이 또 문제가 된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이 지금 뭐 이 힘이 약해지면서 네. 다시금 무주공산 비슷하게 지금 작용돼 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홍 전 대표도 아니 이러다가는 이제 뭐 안 되겠다 싶으니까 본인도 나서겠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 솔직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내년에 지금 당대표가 되면 다음 총선 공천권을 상당히 좌우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홍 전 대표가 당에 뿌리를 내리고 당의 어떤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년 당대표 출마는 저는 아마 반드시 해야 되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 홍 전 대표가 고 노회찬 의원의 이 빈자리를 노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미 이곳은 정의당 소속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라면서요. 네. 정의당의 후보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렇죠. 또, 그리고 지금 노회찬 전 의원을 기린다는 뜻에서 아마 지금 여당은 정의당의 후보를 내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런데 이 창원 성산, 그러니까 내년 4월 3일 날 보궐선거가 예정된 창원 성산은요, 17대, 18대 총선 때는 권영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아하. 민주노동당의 대선 후보를 지냈죠. 그렇죠. 그리고 20대 총선에서는 노회찬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경남에서는 진보정치 1번지라고 일컬어지는 그러네요. 곳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남 창녕 출신이면서 경남도지사를 지냈고 또 본인이 봄을 찾아가는 고난의 여정을 때가 되면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귀국과 동시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봄을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4월에 재보궐선거냐 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 이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후보 이분과도 굉장히 독특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네. 도전을 하더라도 험난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떤 악연이 있었을까요? 자, 재밌는 것, 이 두 사람이 과거에도 이런 악연으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남도지사와 경남도 의원의 관계로 만났었던 겁니다. 이사님 이제 결단하시죠. 결단하세요. 이제까지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없 겁니까? 본인이 단 한 번에 책임 한번 져보세요. 지사님 아까 쓰레기 발언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우리 지사들이 그런 막말을 하고 있어. 그 앞에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뭐가 쓰레기라? 좀 치워달라는 얘기다. 그리고 말 돌리는 거 봐라. 말 돌린다. 말 돌리지 마세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왜 책임질게? 네. 그 앞에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 공무원들 돈들 그만 괴롭히고 사퇴하세요. 네? 개가지에서도 기차는 갑니다. 자, 저 당시에 저 쓰레기를 치우라는 저 발언, 막말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저때 당시에 여영국 이 도당 위원장이 당시에 이제 도의원 신분으로 부딪힌 거였군요. 그렇죠. 본회의에서도 사실은 그 여영국 그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 많이 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두 분 사이가 보면 굉장히 하여튼 좀 악연에 있는 사이죠. 네. 저 장면도 보면 굉장히 참 적절치 않는 그런 대화 내용인데 사실은 뭐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그 도지사 때 뭐 쓰레기라는 표현을 했지만 상당히 이제 양쪽 간에 신경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저 두 분이 이제 다시금 내년 보궐선거에 붙는다고 하면 굉장히 아마 치열한 아마 싸움이 되지 않을까. 네. 아마 지금 이제 이 싸움보다는 더 큰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 두 분의 경우에는요. 네. 서로 간에 저런 장면 때문에 고소고발이 오가는 게 12건이나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라고 모욕을 당했다. 네. 모욕죄로 예를 들어서 고발을 하면 네.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 측은 또 이것이야말로 명예훼손이다. 아하. 이런 식으로 맞고발을 해서 네. 12건이나 이루어졌고요. 홍준표 전 대표가 경남도지사직 사퇴할 때까지도 정리가 안 됐었어요. 그랬군요.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만큼 보수 진영에서 정확하게 이슈의 본질을 파고들고 또 대립각을 세우게 만들고 또 기사화가 되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장점들이 막말 때문에 가려진다는 것. 네. 그래서 정치 본격적으로 다시 나서더라도 좀 품격 있는 정치를 보여달라. 이 점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요, 오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3주기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첫 번째 지금 추모식이라고 하는데, 자, 한국당의 YS 띄우기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최근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 네. 그러니까 부산 경남 지역에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다가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좀 빠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 PK 지역 같은 경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향이고 예전 자유한국당의 어떤 면에서 예전에는 텃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뭐 김무성 전 대표도 여기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근데 문제는 최근에 어떤 이쪽 지역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거제라든지 이런 산업단지 쪽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네. 현 정부에 대한 어떤 이런 심리가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는 또 총선 때는 상당히 이 지역에서 굉장히 인기도가 높았었거든요. 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일단 PK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좀 타깃을 해서 현 정부와 좀 각을 세워보겠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추모 3주기를 상당히 많이 내려가서 여기 좀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쯤에서 다른 소식으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 하락 배경으로 이영자를 언급했습니다. 최근 이영자 어려움이 왔어요. 20대 영남 자영업. 여기에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상관하지 말고 열심히 국정을 살피시는 것이 대통령이 갈 길이다. 북핵, 경제, 노동, 적폐청산, 사법부 이런 5가지 난제가 쓰나미처럼 오고 있는데 국회와 국민과 소통하면서 잘 풀어나가셔야 된다.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20대 영남 자영업자 계층에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 분석을 한 거였군요. 네.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이런 주어에 대해서 네. 사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면 사용을 못하겠습니다만 네. 박지원 의원의 이런 조어를 보면서 역시 정치구단으로 불릴만 하다. 아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발표됐던 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보면 PK, 그러니까 부산 경남에서의 지지층 이탈이 굉장히 두드러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석간신문에서는 PK가 돌아섰다라는 기획기사를 실었고 또 오늘 한 조간에서는 20대 이탈 아프다는 민주당, 자영업 영남 더 돌아섰다. 이런 기획기사가 아주 분석적으로 실렸습니다. 네. 이거를 박지원 의원이 보고 이영자 현상이라고. 이영자 현상이다. 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참, 기발한 것 같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해서 완전히 집중되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이름으로 하는 게 과거에도 있었어요. 뭐, 이명박 정권 때 고소영. 그렇죠. 있었고요. 박근혜 정권 때는 삼이자, 성시경. 이런 게 있었죠. 고소영은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그렇죠? 삼이자는 뭐였죠? 삼위자는 이제 사랑의 교회. 네, 아. 네, 그리고 이제 미래 경영하는 뭐 형구 뭐 이런 뜻이었는데 네. 성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에 성균관대 고시 출신 경기고 출신들을 많이 기용했다 해서 성시경 인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정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즉 틀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규정을 시키고 그러면 사실 사람들한테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단 이영자라는 한마디 말을 하면 그게 뭐지? 라고 하면 그 설명만 하면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복잡한 게 사실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박지원 전 대표가 이제 이영자 현상을 이야기를 한 것은 굉장히 현 정권에서 아픈 부분입니다. 그렇죠. 사실 20대 같은 경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85% 될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큰 지지층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도 사실은 동진 정책이 성공했다고 할 정도로 영남 지역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경제가 좋지 않아지면서 일자리가 지금 줄어들고 또 고용세습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20대 이반 현상 그리고 네. 이제 자영업자들 이번에 이제 주 52시간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문을 많이 닫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나타나고 현상을 이 세 마디에 딱 인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또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짚어볼 게 1990년 3당 합당 이전에 부산 경남은 정말 야당의 성지였습니다. 여러 가지 민주화 투쟁이라든지 독재 정권에 맞서는 시위가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3당 합당 이후에는 보수의 성지가 됐죠. 네. YS 때문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산 경남이 달라진 겁니다. 네. 정말 민주당 풍이 불었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지율이 지금 하락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네. 지지율이 지금 가라앉고 있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경남에 친문 세력이 대거 입성됐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이곳에서의 지지율 하락은 여러 가지 지금의 여권의 어떤 그 판세와 또 무관하지 않다. 이런 점 때문에 지금 여권이 굉장히 초비상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민노총까지 경제정책 관련해서 발목을 잡고 있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민노총에 화가 나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뭐 네. 수구민주제라든가 사회적 대타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점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화, 공감, 소통 이런 것들 자체가 아예 안 통한다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보시는 모양입니다. 여러 차례 뭐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그랬죠. 의사소통을 여러 여당도 했었지만 그게 안 통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민주노총 참여 없이도 강행을 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심정적으로 뭐 좀 많이 포기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정도에서 극단적인 대립으로 간 거죠. 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정책을 놓고 고심이 깊은 가운데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분위기 어땠을까요? 자리 없으면 윤석 밑에 있으면 윤석 어디 갔어? 고생만 하다. 윤석 수정 커피사 할 때 밑으로 옮겨가지고 나 고생만 하다 그랬어요. 경제팀과 첫 회의인데 좀 어떠셨어요? 아니 뭐 도움이 많이 됐고요. 전 실장은 자주 안 나오셨는데 앞으로 자주 나오실 계획이신가요? 나중에 뵐게요. 이 오늘 점검회의 보니까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표정이 확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슴에 수검대가 안고 산다고 했을 때의 어두운 표정과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이제는 떠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 기자들이 가장 주목한 사람은 역시 김수현 대통령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장화성 학습 효과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기자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의 질문을 물어봤는데 네. 부총리께서 말씀을 주실 거다. 아하.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을 아끼는 그런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우리가 한미 FTA 문제를 가지고 그때 상당히 지지층 그랬죠. 내부의 분열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뭐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는 뭐 탈당까지 하라 할 정도로. 근데 사실 지금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선택의 기록이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즉 지금 보면 탄력 근로제라든지 또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민노총, 한노총 다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박원순 시장까지도 그 집회에 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 있을 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이냐? 네. 즉 기업들을 좀 더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만약에 탄력 근로제라든지 이걸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노조 쪽 이야기를 들어서 할 것이냐. 네. 그렇게 되면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임금 또 10.9% 오릅니다. 그럼 내년 되면은 더 자영업자에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